새벽 4시 서울의 한 아파트. 서류 뒤적이는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온다. 여기 보험금 들어온 통장 있다. 이번 주 안에 갚아야 돼. 당신 미쳤어? 어머니 모르겠으면 들통나. 치매라고 이미 소문 퍼졌잖아. 잠에서 깬 옥분이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거야. 옥분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닫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다.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이미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금 전 옥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큰아들 준호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 6개월째였다. 갑자기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옥분은 조심스럽게 침실문을 열었다. 복도 끝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맨발로 살금살금 다가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이었다. 여기 보험금 들어온 통장 있다. 준호가 통장을 흔들며 말했다. 옥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통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보험금 통장이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 모르겠으면 들통나.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곧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다. 아니야. 이미 준비는 다 했어. 치매라고 소문 퍼뜨렸잖아.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미정의 목소리에 계산적인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치매 진단서도 구할 수 있어. 아는 의사 있잖아. 그 의사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 옥분은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계속 착한 며느리 효자 아들 코스프레 해야 해. 알았어. 그런데 정말 들키지 않을까? 벌써 6개월째 연기하고 있잖아. 어머니는 눈치도 못 채고 있어.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6개월 동안 느꼈던 미묘한 시선들, 은근한 무시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다.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모를 배신하려고 하고 있었다. 내일 은행에 가자. 조심해서 해. 이제 거의 다 왔어. 새벽은 깊어갔고 옥분에게 큰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어머니 보리차 끓여놨어요. 몸에 좋으니까 꼭 드세요. 미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 이제 옥분은 알고 있었다.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신 순간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캣. 낯선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황급히 뱉어내며 옥분은 미정을 바라봤다. 이게 뭐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보리차인데 왜 그러세요? 마치 이 정도 일은 예상했다는 듯이. 미정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날 이후 옥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안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주방에 서 있어도 마루에 앉아 있어도 늘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벽 뒤에서 문틈 사이로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느리 미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챙겨왔다. 어머니 이건 혈압에 좋아요. 이 한약재는 치매 예방에 효과 있다고 해요. 몸이 약하시니까 보양식 끓여드렸어요. 하지만 그 친절한 말들 속에서 옥분은 이제 다른 의미를 읽어냈다. 미정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상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날카로운 강요가 깔려 있었다. 꼭 드세요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제는 알고 있었다. 아들 준호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라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결혼 발표를 할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엄마에게 달려왔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준호는 집에 들어와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옥분과 눈이 마주치면 급하게 시선을 돌렸고 말을 걸어도 예, 네 하는 짧은 대답만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준호야, 저녁은 먹고 들어왔니? 네, 회사 일은 어떠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요. 냉랭한 대답과 함께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옥분의 가슴을 도려냈다. 언제부터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옥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날 밤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맴돌았다. 치매라고 소문 퍼뜨렸잖아. 6개월째 연기하고 있잖아. 어머니는 눈치도 못 채고 있어. 가슴이 미어져 올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내 자식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지?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장 믿었던 자식들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맛이 없고 매일 먹는 음식 자체가 의심스러워졌다. 보리차에서 느꼈던 그 쓴맛이 계속 기억났다. 거울 앞에 선 옥부는 몰라보게 야윈 자신의 얼굴과 마주했다. 볼이 푹 꺼지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위에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까지 겹쳐지면서 옥분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머니 미역국 끓였어요. 김씨 아줌마가 좋은 미역 가져다 주셨다며 꼭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또다시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순간 또다시 그 익숙한 쓴맛이 느껴졌다. 태, 옥부는 즉시 뱉어냈다. 이번에는 확신이 섰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하지만 옥부는 이제 그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옥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준호야, 정말이니? 너가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마음속으로 절규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설마하며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옥부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더는 무너질 수는 없다. 그 순간부터 김옥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문틈 사이로 낮고 비밀스러운 대화가 들려온다. 언제까지 미루려고 해? 어머니가 돈 안 내놓으면 끝이야. 조용히 해, 들키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무너져. 차라리 자연사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자연사? 그 말은 비수처럼 옥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옥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보리차와 미역국에서 느꼈던 그 쓴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맛이 혀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정이 내민 된장찌개.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며 바로 숟가락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옥부는 냄새를 맡았다. 한 번, 두 번. 평소보다 짠맛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뒷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왜 안 드세요? 싱거워요. 아니야, 입맛이 없어서 그래.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몸 괜찮으세요? 친절한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초조함을 옥부는 느낄 수 있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무국이에요.
옥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가 즉시 뱉어냈다. 어머니, 미정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순간 스치는 당황과 짜증을 옥부는 놓치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뭐가 이상해요? 쓴맛이 나는 것 같아서. 쓴맛이요? 저는 괜찮은데. 미정이 국을 맛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가족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옥분에게는 고문 같았다. 엄마, 왜 자꾸 음식을 안 드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더 잘 먹어야죠.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미정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너무 마르셔서 걱정돼요. 이 보양식도 드시고 이 한약재도 우린물 드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를 가져다 주었다. 보양식, 한약재, 건강음료, 영양제. 모든 것이 어머니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옥부는 이제 그 진짜 목적을 의심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로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는 건 아닐까? 독, 수면제, 아니면 그날 밤 들은 대화가 정말이었다면?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어봤지만 시원해지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공포였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생존의 위협이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미정이 가져온 것은 요구르트였다. 평소 옥분이 좋아했던 딸기 맛.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색깔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탁하고 뭔가 가라앉은 것들이 보였다. 이거 언제 산 거니? 어제요. 신선한 거예요. 하지만 유통기한을 보니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된 것 같을까? 옥분이 망설이자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왜 자꾸 의심하세요? 제가 어머니 해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이 더욱 의심을 키웠다. 왜 하필 해치려고라는 표현을 쓸까? 아들 준호의 태도도 갈수록 이상해졌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인사도 대충 하고 어머니가 뭘 드셨는지만 확인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드셔야죠. 미정이가 애써서 만든 건데. 배가 안 고파서.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몸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볼까요? 병원이라는 말에 옥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들은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치매 진단서도 구할 수 있어. 아는 의사 있잖아. 혹시 병원에 데려가서 이상한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다. 하루는 목욕을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이상하게 미끄러웠다. 평소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었는데 없어져 있었다. 미정아, 욕실 매트 어디 갔어? 아, 그거요? 빨래 했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하지만 빨래 건조대에는 그 매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왔다. 새벽 3시경, 옥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다. 불안해서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됐다.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다. 또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지난번에 들킨 건 아닌지 걱정됐지만 무슨 일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도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언제까지 미루려고 해? 어머니가 돈 안 내놓으면 끝이야. 준호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했다. 조용히 해 들키겠어. 미정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빚쟁이들은 이번 주까지라고 했어. 이번 주. 빚쟁이. 준호가 빚을 졌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음식을 안 드시잖아. 계속 의심하고. 옥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역시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잘 먹으셨는데 언제부턴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미정의 음성이 더욱 낮게 깔렸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무너져. 차라리 자연사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그 단어가 옥분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정아, 그 말은 약 넣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야.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옥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하면 어때? 나이 드신 분들 욕실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 많잖아. 그래서 욕실 매트를 치운 거였구나. 옥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느껴졌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워. 어머니 요즘 눈도 안 좋으시고 손잡이도 헐거워졌잖아. 손잡이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그게 아니면 심장마비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 나이 드시면 갑자기 그런 일 생기잖아. 약물 이용하면. 미정아, 그만해. 준호가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가 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들릴 수도 있어.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어머니는 치매라고 소문 다 퍼졌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알려져 있잖아. 설령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셔도 누가 믿겠어.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돼. 보험금도 있고 이 집도 우리 거고. 그래도 내 엄마인데. 준호의 목소리에 잠시 흔들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다. 당신 엄마라서 뭐 어때? 우리가 죽으면 당신 엄마가 살려주실 거야. 빚쟁이들이 우리를 그냥 놔둘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고. 음식에 약 타는 것도 들킬 뻔했는데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해. 옥부는 온몸이 떨렸다. 지난 몇 주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현실이었다. 쓴맛, 이상한 냄새, 변질된 음식들. 모든 게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졌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는데? 미정이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물었다. 목욕탕이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미정아, 제발. 아니면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 목뼈가 부러지면 즉사할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소름 끼쳐. 소름 끼치긴 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니면 당신이 다른 방법 있어? 준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순간 옥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30년을 넘게 사랑으로 기른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차갑게 계획하고 있었다. 며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준호는 달랐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언제 실행할 거야? 이번 주 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떤 날? 금요일 어때? 그날 밤에. 토요일, 일요일에 발견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옥부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자연사로 만드는 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금요일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자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준호와 미정이 나타나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고마워.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다. 입맛이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 미정의 얼굴에 스치는 짜증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오늘 어디 나가세요? 응, 전자상가 좀 다녀올까 해. 전자상 가요. 뭘 하러요? 순간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라디오 하나 사려고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라디오요. 응. 요즘 잠도 안 오고 해서 음악이라도 들으려고. 준호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옥부는 그가 미정과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포착했다. 전자상가에 도착한 옥부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했다. 아저씨, 혹시 작은 녹음기 있나요? 전자제품 매장의 점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녹음기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혼자 있을 때 라디오 들을 때도 있고 가끔 전화 내용도 기록해두고 싶어서요. 전자제품 점원은 옥분에게 손바닥만 한 작은 기기 몇 개를 보여줬다. 이건 일반 녹음기고요. 이건 소형이라서 숨겨놓고 쓸 수도 있어요. 목소리도 깨끗하게 들려요. 숨겨놓고 쓸 수 있는 거요? 네. 보세요. 이렇게 작잖아요. 어디든 붙여놓을 수 있어요. 옥부는 망설였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몇 개든 가능하죠. 몇 개 필요하세요? 3개요. 3개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녹음하시려고요? 점원의 질문에 옥부는 당황했다. 아, 그냥 여러 용도로 쓰려고요. 점원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이고, 이렇게 하면 재생이에요.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6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날 밤 옥분의 진짜 계획이 시작됐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녹음기를 거실 장식장 뒤에 숨겼다. 두 번째는 주방 찬장 틈새에. 세 번째는 아들 부부 방 앞 복도 전등갓 아래에. 손끝이 식은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며칠 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녹음을 재생한 순간 옥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 다시 시작이야. 그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지 약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목욕탕이 제일 자연스러워 미끄러져서 머리를. 음성 속 준호와 미정의 대화는 섬뜩하게 또렷했다. 두 번째 녹음도 마찬가지였다. 욕실 바닥도 일부러 물 뿌려놓고 비누도 떨어뜨려 놓을 거야. 손잡이는? 더 헐겁게 만들어 놨어. 조금만 잡아도 빠질 거야. 세 번째 녹음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 있었다. 시간은 밤 11시쯤이 좋겠어. 왜? 너무 이르면 이웃들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밖에 나가 있다가 12시쯤 들어와서 발견하는 거지. 알리바이는? 영화 보고 왔다고 하면 돼. 밤 늦게까지 하는 영화 있잖아. 옥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아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마음 한켠에서 불길 같은 의지가 타올랐다. 녹음기를 꽉 쥔 채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그래. 날 죽이려 한다면 이번엔 내가 살아남아야지.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증거를 쥔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들이 계획한 그 금요일이었다. 옥분의 손에 떨리는 녹음기.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냉혹한 대화. 약만 잘 쓰면 돼. 흔적도 안 남아. 조심해. 이미 동네에 소문 돌고 있어. 치매라는 거. 이번 주 안에는 끝내야 해. 더 이상 시간 없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옥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녹음기들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아직 잠든 새벽 5시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거실 곳곳에 숨겨둔 장치들을 찾았다. 장식장 뒤 주방 찬장 틈새, 복도 전등갓 아래.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이어폰을 끼고 전날 밤의 대화들을 들었다. 옥부는 며칠 전부터 혼자 있을 때만 씻고 문도 단단히 잠그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일상의 연기였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는 미정의 가짜 미소. 어머니 아침 드세요. 새벽부터 정성 들여 끓였어요. 그 말과 함께 내밀어지는 미역국. 하지만 이제 옥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고맙다 그런데 배가 안 고파서.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몸 상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숨은 강요를 느끼며 옥부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에 대지 않고 그냥 적기만 했다. 왜 안 드세요? 뜨거워서. 식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미정이 옥분 곁에 앉아서 계속 지켜봤다. 옥분은 할 수 없이 한 숟가락을 떴지만 입에 넣는 척하고 냅킨에 뱉어냈다. 맛있어요. 응, 고마워. 미정의 얼굴에 스치는 의심의 눈빛. 하지만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어머니 보양식 드세요. 몸에 좋은 한약재 우린 거예요. 이과일 주스는 비타민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를 가져다 주었다. 모든 것이 어머니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옥부는 이제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준호를 마주할 때였다. 엄마 몸 괜찮으세요? 응.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이라는 말에 옥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다. 치매 진단서 받으면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야. 어느 병원으로 갈까? 김 원장 알지?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옥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연기를 해야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옥부는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에서도 한참을 서성였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장바구니를 든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주까지 목 아프면 내 놈 장례 치러야 돼. 옥분의 발걸음이 멈췄다. 골목 안쪽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준호가 사채업자 2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무서운 인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롭게 생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벌써 석 달째 미루고 있잖아. 덩치 큰 남자가 준호의 가슴팍을 움켜잡았다. 3억이야, 3억. 이자까지 하면 5억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곧 마련할게요. 고지 언제야? 너 코인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옥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코인. 준호가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엄마한테도 말 못했지? 효자 행세하면서 선글라스 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5억이면 집 한 채 값이야. 너희 집 팔면 되겠네. 그건 엄마 집이에요. 엄마, 나이 드신 분이지? 아프시대.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너는 어떻게 갚을 건데? 덩치 큰 남자가 준호의 얼굴을 때렸다. 옥분의 숨이 멎는 듯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졌다. 사과와 감자들이 굴러다녔다. 준호야. 소리치려다 급히 입을 막았다. 지금 나서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그때까지 뭐 갖고 오면 정말 장례 치를 준비해. 준호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 한참을 울고 있었다.
옥부는 급히 숨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다.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금요일 그날이 바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날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술에 절어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비틀거리며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있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미정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갔긴 술 먹었지. 준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옥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거실을 지켜봤다. 준호의 모습이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멍든 얼굴, 찢어진 셔츠.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 끝장이야. 뭐가 끝장이야? 똑바로 말해. 미정이 다가와 준호를 흔들었다. 사채놈들이 이번엔 진짜 죽여버린대.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빌린 거야? 누워. 5억.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미쳤어? 5억을 어떻게 갚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코인이 오를 거라고 했어. 전문가들이 다 그랬다고. 100배, 200배 오를 거라고. 옥부는 벽에 기댄 채 모든 걸 들었다. 자신의 아들이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5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 그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 돈밖에 답이 없다니까. 미정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뱉었다. 왜 그걸 못 가져와? 당신 남자 맞아. 내 엄마야, 내 엄마라고. 준호가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엄마라고? 그럼 우리는 뭐야? 당신 처는 뭐고 뱃속의 아이는 뭐야? 뱃속의 아이. 옥분의 눈이 커졌다. 미정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임신한 지 3개월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사채업자들이 수시로 협박하는데. 미정아, 당신이 정 못하겠다면 내가 할게. 뭘 한다고? 어머니를 없애는 거야. 그 말이 옥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러면 다 같이 죽든가.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금요일까지라고 했잖아. 알고 있어. 그럼 결정해. 어머니를 택할 거야? 아니면 당신 가족을 택할 거야? 준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 확실하게 해. 의심받으면 안 돼. 당연하지. 완전 범죄로 만들 거야. 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약물이 제일 확실해. 심장마비로 보이게 하는 거야. 구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주문했어. 내일 배송 온다고. 추적 안 돼. 가짜 이름으로 했어. 걱정 마. 옥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미 독을 주문했다는 것이었다. 언제 실행할 거야? 금요일 저녁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바로 내일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저 왔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 옥분의 가슴이 뛰었다. 오빠, 왜 이렇게 취했어?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자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왜 갑자기? 갑자기가 뭐야? 엄마 보러 왔지. 수진은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다.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어.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정이 급히 둘러댔다. 하지만 수진은 예리했다. 어릴 때부터 관찰력이 뛰어났던 아이였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이 시간에?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수진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옥분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엄마, 수진아, 옥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엄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어머니를 안으려 하다가 멈칫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 밥 제대로 못 드시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확연히 보였다.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옥부는 딸을 보자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수진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주무시려고 하세요? 요즘 잠이 안 와서 일찍 누워 있어.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어디 아프세요? 그 순간 옥부는 결심했다. 딸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자신을 죽이려 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옥분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심각해요? 수진아. 엄마가 옥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무슨? 내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옥부는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준호의 빚얘기부터 사채업자들의 협박, 음식에 독을 타는 것, 그리고 내일 계획된 살인 음모까지.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엄마 설마 그런? 수진아, 엄마 말 못 믿겠니?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진이 한참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으세요? 옥분이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준호와 미정의 대화를 들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 오빠 목소리예요? 응.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나쁜 놈 어떻게 엄마를? 수진아, 조용히 해 들릴 수도 있어. 엄마,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신고해야 해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옥분이 수진을 바라봤다.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수진이가 도와줘야 해.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옥분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딸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네, 엄마.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내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우리가 더 똑똑하게 행동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옥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손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금요일 오후 6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수진이 어머니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옥부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시작해보자. 정말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무섭지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옥분의 눈에는 58년을 살아온 여인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혹시 위험해지면 바로 나가. 알겠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용기를 다졌다. 오후 7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오빠 보러 왔지. 왜? 안 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은 혼자 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와서.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수진의 말에 준호와 미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수진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면 안 될까?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럼 더 여기 있어야지. 미정이 끼어들었다. 아가씨 어머니가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조용히 쉬게 해드리는 게. 예민하다고요? 왜요? 수진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됐다. 오후 8시.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보양 음료 준비했어요. 미정이 예쁘게 포장된 음료 한 병을 들고 나왔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옥분이 물었다.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요. 인삼, 당귀, 홍삼 정말 비싼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 관심 있는 듯 다가왔다. 와, 좋네요. 저도 하나 마셔볼까요? 아, 이건 어머니 전용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좋은 거라서. 그래요? 그럼 어머니 드시는 거 저도 조금 맛만 볼게요. 수진이 손을 내밀자 미정이 급하게 음료를 뒤로 숨겼다. 안 돼요. 이건 정말 어머니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됐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걸까? 준호가 급히 나섰다. 수진아, 네가 마실 건 따로 사줄게. 이건 엄마 것이니까. 오빠도 이상하네. 그냥 한 모금만 맛보겠다는데 왜 그래?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미정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빨리 드세요. 차가워지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급할 게 뭐야? 옥분이 천천히 물었다. 그냥 좋은 건데 빨리 드시는 게.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오후 8시 30분.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음료잔을 들어 올렸다. 준호와 미정의 시선이 그 잔에 고정됐다. 하지만 입에 대기 직전 옥분이 멈췄다. 잠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 안에 뭐 넣었니? 그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보양 음료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억지 미소가 일그러지고 있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왜 그런 말을? 정말 모르겠니? 옥분이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이게 뭔지 알겠니?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설마. 옥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만 없어지면 다 해결돼. 약 넣으면 티도 안 나. 사고처럼 보여야 해. 금요일 저녁에 실행하자. 음성이 흘러나올 때마다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게 어떡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수진아, 이건 오해야. 준호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더 많은 녹음 음성이 재생됐다. 5억 원 빚을 어떻게 갚아? 어머니 보험금이랑 집 팔면 돼.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건 어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워. 모든 진실이 낱낱이 공개됐다. 미정이 갑자기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수진이 재빨리 어머니를 보호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뻔 한 일이 없어지니?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준호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다. 사채업자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했어. 매일 협박하고 때리고.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네가 죽을 것 같았다고? 나는 내 손으로 죽을 뻔했다. 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라고? 어머니 재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좀 빌려주시면 될 일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생각해 봤을 텐데 왜 나를 죽이려 했어? 그게 아니라 미정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다.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도 외로우실 텐데 그 말에 수진이 폭발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이 많다고 죽어도 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 때문에 그런다고. 미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할머니를 죽인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옥분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3명이 들어섰다. 김준호 씨, 박미정 씨 계신가요? 여기 이 아이들입니다. 옥분이 일어서서 경찰에게 녹음기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녹음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네요. 김준호, 박미정, 살인미수 및 재산 편취 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준비됐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잘 못했어. 용서해줘. 옥분의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옥분은 냉정했다. 용서? 내가 나한테 독을 먹이려 했을 때는 용서를 생각해 봤니?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준호는 울부짖었다. 엄마. 미정도 끝까지 저항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옥분이 비웃음을 지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 해?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옥분이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 참 많이 힘들었어. 옥분이 창밖을 바라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는데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옥분을 찾아왔다. 정말 큰 일을 겪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하지만 옥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지켜냈지만 가족을 잃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아들의 잘못을 감싸줄 수는 없는 일이다. 수진이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살아내야지.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옥분이 집안을 둘러봤다. 남편과의 추억이, 아이들을 키운 기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해. 어디로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로. 너라도 가까이 있으면.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옥분은 이겨냈다.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일어섰다. 58년을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의 말에 옥분이 미소를 지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신의 상처는 남겠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도 생겼다. 58년을 살아온 김옥분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봄 햇살이 옥분의 머리카락을 살랑인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알렉산데로 푸시킨